노후에 절대 해선 안 되는 선택 7가지. 조금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당신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나이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후는 쉬는 시간이라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는 지금까지의 선택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후회는 더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분들께 꼭 한 번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절대 해선 안 되는 선택 7가지. 이 선택들은 큰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해버리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하나하나가 시간이 쌓이면 삶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꿉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도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은 결국 내 노후의 얼굴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에 절대 해선 안 되는 선택 7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는 선택. 이 선택은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이제 뭘 더 고민하겠어. 괜히 말 얹었다가 관계만 틀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돈 관리나 행정 처리를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결정권, 내 감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 삶의 속도까지 함께 넘겨주는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일 앞에서도 망설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나?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 망설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지우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노후에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식은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도 삶이 있고 부모의 노후를 24시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려는 부모는 말을 줄이고 요구를 접고 결국 감정까지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스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관계는 편해지는 대신 수평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작은 불만도 말하기 어려워지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서운함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향합니다. 괜히 맡겼나? 내가 너무 내려놨나?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어색해진 순간이 많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독립도 완전한 의존도 아닙니다. 도움은 받되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끝까지 지키는 것, 생활의 리듬, 돈의 사용, 하루를 보내는 방식만큼은 내 목소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은 책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이 주도권을 지킬 때 관계도 오래갑니다. 존중도 남습니다. 노후의 평온은 누군가 대신 살아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두 번째, 아프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선택. 이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 참을 만해. 정말 아프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노후에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강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아프면서도 일했고 힘들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해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생깁니다. 노후에 진짜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픔 앞에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치료할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생활을 어떻게 조정할지, 하지만 준비 없이 아프면 선택은 남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됩니다. 건강을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을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미루는 선택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위축됩니다. 결정은 더 느려지고 부탁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나 때문에 남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이 생각은 노후의 자존심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준비된 건강은 완벽한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있는 것, 무리가 오기 전 한계를 정해두는 것. 이것이 노후의 건강 준비입니다. 아픔을 부정할수록 노후는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아픔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아프면 그때 생각하겠다는 말은 용기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살피는 것이 나중에 크게 버티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는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체면을 지키느라 생활을 포기하는 선택. 체면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 사람들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이 말들은 지나온 삶이 성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했고 늘 스스로를 단정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이 체면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젊을 때의 체면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노후의 체면은 나를 묶어두는 끈이 되기 쉽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필요한 도움을 미루고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고집합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작아지고 하루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체면은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씌운 체면입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도움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 말들이 쌓이면 현실은 점점 왜곡됩니다. 필요한 선택을 미루게 되고 그 미룸이 반복되면서 생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체면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에 무너지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립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보여지는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형편에 맞게 살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노후에는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면은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어른다운 태도입니다. 네 번째, 돈 이야기를 끝까지 피하는 선택. 돈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피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하면 분위기만 흐려져 이 나이에 무슨 돈 타령이냐?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노후에서는 종종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 정리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면 현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보지 않으면 대비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써도 되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아끼는 사람은 선택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늘 망설이기만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집안일수록 결정은 늦어지고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결정이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남이 짜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사람이 속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노후의 돈 대화는 욕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이 정도만 정리되어 있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돈을 정확히 아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은 늘어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돈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5번째,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해 관계를 붙잡는 선택. 노후에 가장 솔직해지기 어려운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 사람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 나이에 관계를 끊는 건 무서워. 이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가족과 동료, 이웃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관계까지 놓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관계.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눌러 담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노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삶의 온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버틸 수 있지만 노후에는 관계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 않나?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에 더 위험한 것은 혼자인 시간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외로워지는 상태입니다. 관계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노후의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관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는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온기가 들어옵니다. 노후에 필요한 용기는 사람을 더 붙잡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때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로 결정됩니다. 6번째, 배움을 멈추는 선택.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제 그런 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괜히 따라가려다 더 피곤해.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노후에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빠르게 느껴집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의미는 달라지고 방식은 이해되지 않고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모르는 것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설명을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대화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노후의 고립은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문을 닫으면서 시작됩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의 배움은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끈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면 관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춘 노후는 하루가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흐려지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은 조용히 평평해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배움이라도 이어가면 하루의 굴곡이 생깁니다. 새로 알게 된 것 하나가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이 하루를 깨웁니다. 노후의 배움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닫기 시작합니다. 늦은 배움은 없습니다. 다만 멈춘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노후에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이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7번째,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마음을 닫는 선택. 이 말은 아주 조용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남은 날은 덤이지. 이 말에는 체념도 있고 포기도 있고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말을 쉽게 꺼냅니다.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방향을 잃습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말은 사실 인생의 정리가 아니라 마음을 닫겠다는 선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 하루는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바라지 않으니 상처도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조금씩 삶의 온기를 앗아갑니다. 기쁨이 크지 않은 대신 슬픔도 작아지고 결국 감정 전체가 옅어집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을 떠올려도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 그때 사람은 스스로를 삶의 밖으로 밀어냅니다. 나는 이미 다 했다는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조심스러움과 닫아버림은 다릅니다. 삶은 끝까지 열어두는 사람에게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주 큰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을 떠올릴 때 아주 작은 기대 하나만 있어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지 마십시오.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그 틈으로 들어오는 온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숨을 고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지 후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해도 됩니다.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어도 됩니다. 노후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조금만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떠올릴 때 아주 작은 기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의미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은 남은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노후는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